예. 오늘 또 한동훈 띄우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덕수? 한동훈. 한동훈. 그것도 한동훈을 또 저 예전에 그 김현정 씨가 한 3주 쉬다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초대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예. 띄워주기도 했고. 네네. 예. 그랬었는데 요즘 또 이준석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한동훈을 또 띄우고 있는 모양인데. 예. 아, 참 여러 가지로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 모셔서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일단 한덕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덕수 출마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말 나올까요? 저는 상황을 또 지켜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한덕수는 지금까지도 간을 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봤고 왜냐하면 일단 대선 경선에 뛰어드는 순간 당 내부에서의 경쟁을 거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한 20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신이 권한대행의 체급으로 동일한 후보로 뛰면서 토론회에서 네. 뭐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예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나왔을 때 그림이 어떤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경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이 경선 레이스를 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짜친다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했을 것 같아서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역시나 지금 간을 너무 오래 봐서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무소속 후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간철수로 간씨는 더 이상 대권에 도전 안 한다고 봤는데 네. 간덕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간덕수.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 안 하면 뭐 끝난 거니까요. 공직자 후보도 사퇴해야 되지만 공직자로서도 어쨌든 자신의 직을 내려놔야 되지만 예. 오늘 사실상 사퇴를 안 하면 국민의힘으로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대로 대권 출마를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예. 전 지지율을 볼 것 같습니다. 지지율. 왜냐면 오늘 리얼미터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8.6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8.6이 나왔지만 5월 3일까지 공직자를 사퇴하고 5월 4일에 이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남아 있는 거니까 네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이제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3주 동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명분 삼아 게다가 더 많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지금 어떤 보도를 보니까 60명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후보 추대 예. 후보 출마 촉구 이런 기자회견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맨 처음에 40명이었다가 예. 이젠 60명까지 늘어났어요. 골 때리는 당이에요. 그 당은 아니 자당 후보가 지금 10명 가까이 출마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그 자당 국회의원들은 당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출마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어요. 이 당은. 저는 뭐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상실해가고 있다. 완전히 마탱이가 같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뭐 원희룡도 나온다고 하고 네. 그러잖아요. 나오려고 저 경북 산불 현장에 가가지고 봉사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희룡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정부 때 윤석열하고 각을 세워본 역사가 없는 그런 인물들. 네. 그래서 사실 나경원이 돼도 또 원희룡이 돼도 안 될 건 확실하고. 네.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감동도 감흥도 없는. 뭐 올라가도 내려가도 전혀 중도에 사퇴를 해도 누구 하나 뭐 관심조차 줄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즐비한 상황에서는 야, 그 국민의힘 경선은 뭐 초장부터 완전히 흥행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만한 경선이죠. 한덕수 저 할배가 뭐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다 한들 그게 또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드라마가 돼야 하는 건데 그게 되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오늘 돌았던 소식에 의하면은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모델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런 전략을 짠다는 것인데 네. 그때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후보는 당시에 바람을 일으켰던 바람을 후보이고 일으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실제 열린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당 후보가 정식으로 됐을 때도 네. 굉장히 어떤
어떤 그 감동을 줬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단일화에 성공하고 나서도 정몽준 후보가 바로 단일화 파기를 선언하니까 자신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내려놓고 참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몽준의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드라마였어요 그때. 드라마였고 당시에 여러 이제 중도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들도 노무현에 대한 동정론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모델인데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와의 무소속 후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서 그 정도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내란 이후에 대선이잖아요. 네네. 그때는 내란도 없었어요. 예. 내란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내란 이후에 펼쳐지는 대선에서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겠다? 택도 없다.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그 홍준표 형님이 역시 예언자에 앞서서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내란을 일으킨 정당, 뭐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뭐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개엄 전에 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내란이 일어났고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에 지금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출마만 안 했어도 이 양반은 예언자로서 막 칭송받고 어쩌면 다음 대선 후보로서 대안을 거론할 때 홍준표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출마함으로써 스스로 희화화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아직 지금은 시장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뒀어요. 그럼 네. 시장 홍준표 전 시장이 네. 뭐 얼마나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이번 대선에서 보여줄지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엔터테인먼트라는 차원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대선 경선에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인규 변호사 같이 방송하시는 예. 신 변호사 말씀은 홍준표가 유력하다. 네. 또 이러시거든요. 그 대목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알겠는데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결국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본선 경쟁력 그리고 자신이 과거 패전 투수를 해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선에서도 무려 없던 바닥에서 지지율이 없던 바닥에서 24%라는 득표율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맥락의 홍준표가 대선 경선에서 1등으로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의 대선과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의 대선은 뭐랄까 상황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네. 그때 박근혜의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이후의 대선은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24%의 득표율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즉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꼭 뭐 어쨌든 따라가기에도 벅찬 대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선 경선 후보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선에 올라와도 과거의 경쟁력만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지금 유승민하고 오세훈이 드랍을 선언했어요. 유승민, 오세훈은 둘 다 계엄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은 계엄 반대파는 사실상 한동훈밖에는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저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안철수 죄송합니다.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더 해봐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효진 원광대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큰 사람입니다. 야. 대짜 손가락이 어디 갔지? 좋습니다. 예. 이거 성대모사 할 때마다 터지네. 예. 슈퍼챗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알루엔님 5만 원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누구야? 알루엔님. 주주님 2만 원 주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진짜 아니, 성대모사. 안철수 후보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안철수가 있었구나. 예. 네, 깜빡했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타율이 그리 많이 좋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드랍할 건지 또 누가 부상할 건지를 최근까지는 잘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오세훈 시장 경선 불출마는 제 예상대로 됐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경선 불출마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맥락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할 4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4인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거기까지는 대부분 예상이 자, 그럼 한 비슷한데요. 명은 또 누굽니까? 나머지 4위가 예. 아 안철수.
저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뭐 우리 이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핵 찬성파의 그 지분을 누가 흡수를 할 것인가. 물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자신은 탄핵을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그렇지. 색채 자체가 모호하고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라고 레거시 언론들이 보통 분류하는 후보들 중엔 예. 오세훈, 네. 유승민 네. 이런 안철수 이 세 명을 꼽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명이 다 드랍돼 버렸어요. 그럼 이 표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주말 사이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좀 한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안철수 성대모사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쉽다. 니다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딱 맞네. 좋아요. 안철수 형은 저는 절대로 중도 드랍 안 한다고 봅니다. 드랍 안 하죠. 그 형님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올림픽 정신으로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마라톤을 하니까요. 그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잖아요. 네. 완주를 한다는 건 저는 그 단일화해서 자기가 후보 사퇴하는 것도 완주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상대가 당선됐다? 타율 높아요. 그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빼놓고는 아마 다 됐을걸요? 2012년에. 그렇죠. 박근혜 당선될 때 당시 빼고는 다 안철수 덕분에 다 당선됐죠. 그래서 또 정치적 지분을 그때 확보하고 금방 또 까먹죠. 근데 이 양반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바보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주식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만 놓고 본다면은 남는 장사를 했어요. 안철수가. 그동안. 그 십수년 동안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뭘 도전할 때마다 그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 주가가 그야말로 상승곡선을 긋는 아주 십수년 동안 보면은 상승곡선을 긋는 하나의 주요 축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보고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바보 취급당하되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철수 형님은 굉장히 남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퍼즐 맞추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김용민 PD님은 혹시 대선 경선 그 국민의힘 4등, 1, 2, 4등 혹시 지난번에 틀렸어. 오세훈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오세훈을 했는데 지난주에 오세훈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일단은. 근데 내가 앞서도 브리핑했지만 4월 11일 그 금요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오세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 내 예측이 근데 중도에 그만둘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은 제 짧은 정치식견이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근데 유승민보다도 안철수가 더 싫다는 여론이 그 당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은 지금 결국 이제 탄핵 찬성 세력들이 주도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주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에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아주 확실한 코어 그 탄핵 반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상현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근데 또 이제 기대가 아니죠. 내가 윤상현을 기대할 이유는 없지. 근데 예상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 일종의 이제 반론으로 제기하는 건 색채가 너무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윤상현을 이번 1차 경선을 통과할 최종 4인으로 거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이 표 자체가 분산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나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대부분 이제 친윤 그룹에서 밀고 있는 주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4인 안에 3명이라는 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넣어줄 것인가, 여론조사에서 분류가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냥 그저 나경원이나 윤상현 정도를 당권 주자로 분류했던 일반 민심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는 어쨌든 대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꼭 이럴 때마다 좀 끼워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걸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광훈이가 그 당을 사실상 접수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윤상현이가 전광훈한테 90도로
인사. 예. 윤상현이를 두고 전광훈이 이 사람 대통령 한번 해먹겠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전광훈의 힘이 그래도 4등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력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가짜 개신교들의 어떤 조직세를 당연히 이제 피디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사실 예상 못할 예상 우리가 해두고 변수로서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윤상현은 예. 안철수도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번에 끼어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도 세력들의 지지를 폭넓게 밟고 있어요. 사실은 안철수가. 네네. 제가 아는 분도 2017년에 탄핵 촛불 들었던 분인데 2022년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중도 사퇴하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해서 윤석열 지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분명한 것은 예. 중도층에게 소구가 되는 안철수인데 예. 안철수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완전히 극우가 접수해버린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